이 영상은 토마스 마이어의 근막경선 해부학이라는 책으로 진행한 1주차 수업 첫 번째 요약입니다. 인체 연구는 전통적으로 기계론적 환원주의적 접근법을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사물을 작게 분해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소개하고 뉴턴, 데카르트가 정형화했으며 보렐리가 생체역학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개별 근육 역학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간 움직임 경험을 분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뉴턴 운동 법칙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다 큰 틀로 포괄한 것입니다. 근막경선 이론 역시 개별 근육 기반 치료 기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인체를 좀 더 큰 틀로 이해하려는 관점입니다. 아나토미 트레인즈 개념은 인체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근골격 패턴을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책은 자세와 움직임을 관계론적 통합론적으로 바라보며 근막 시스템이 질서와 혼돈 사이를 오가며 끊임없이 자체 재형성되는 복잡한 플렉탈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공간의학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공간을 차지하며 인체를 스스로 인식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핵심 기술은 자세와 움직임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는 요가, 필라테스, 무술 발달 운동, 체기반 정신요법 등 다양한 움직임 훈련을 통해 성취됩니다. 이 영상은 근막경선 해부학이라는 책으로 진행한 1주차 수업 두 번째 요약입니다. 근막은 우리 몸의 축축하고 기름기 있는 수조 개의 세포들을 얽어매고 유지시킵니다. 이는 신체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일되고 질긴 섬유질망으로 근막망의 어떤 부분도 신체 근막망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체 결합 조직인 콜라겐, 엘라스틴, 레티큘린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한다면 몸 전체를 안팎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근막은 신체 전체 속속들이 뻗어 있습니다. 근막망은 가죽처럼 두껍고 질긴 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근육세포와 세포 다발을 둘러싸고 있는 솜사탕망이 근막망 속에 주입되어 있으며 스포츠나 재활 운동 시 신경계나 순환계만큼 중요한 조절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육 조직과 인접 결합 조직망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근근막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뼈에 바로 부착되지 않으며 근근막을 통해 기시 정지 외에도 다수의 연부 조직 부착점을 갖습니다. 근육들이 기시 정지부에서 국소적이고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순간에도 거미줄처럼 연결된 근막망은 통합적으로 전신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들은 그물 속 물고기처럼 근막에 둘러싸여 있고 근육이 수축하면 이를 둘러싸고 있는 근막의 긴장도가 증가하여 탄력적 안정성을 생산합니다. 외측 관근이 수축하면 유압 증폭기처럼 작용하여 자신을 감싸고 있는 장경인들을 밀어내면서 긴장시키고 이에 의해 증폭된 긴장력은 상하 좌우 속 바깥으로 확산됩니다. 근막경선 해부학의 규칙과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막경선의 트랙들은 중단 없이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철봉에 매달릴 때 소흉근, 오해완근, 근근막은 일렬로 늘어서면서 늑골에서 팔꿈치를 연결하는 사슬이 됩니다. 오해완근을 포함하는 심부 전방 상지선은 엄지까지 연장되고 소흉근과 이어져 있는 표면 전방선은 골반까지 연장됩니다. 근막경선 트랙들은 부착점, 즉 스테이션에 고정되고 이어집니다. 근육 부착점은 근섬유를 싸고 있는 근외막이나 힘줄이 얽혀있는 곳으로 뼈 골막과 얽혀 들어가는데 두 개의 인접 힘줄은 이 골막을 통해 이어져 있습니다. 변환기, 즉 스위치는 근막면이 섞여 서로 결합하거나 분리되는 곳으로 복부 근막과 흉요 근막 등에서 발견됩니다. 원형 기관고는 많은 힘 벡터가 만나거나 교차하는 곳으로 치골이나 ASIS가 이에 해당하며 랜드마크가 됩니다. 랜드마크에서 힘 벡터가 여러 방향으로 당기기 때문에 랜드마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자세 움직임 분석에서 중요합니다. 인체의 표층 다관절 근육은 급행, 즉 익스프레시스로 작용하고 심층 단관절 근육은 완행, 즉 로컬스로 작용합니다. 자세 설정, 즉 포스처럴 셋은 표층 다관절 근육보다 심층 단관절 근육에 의해 결정됩니다. 표면 후방선은 발가락에서 시작해 두정까지 이어지는 후면의 주요 연결고리로서 신체 후방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합니다. 발가락에서 무릎, 무릎에서 눈썹까지 이어지며 무릎이 신전될 때 하나의 연속선으로 작용합니다. 표면 후방선은 몸을 직립 상태로 신전시키고 굴곡 경향을 방지하며 몸 전체의 신전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느린 연축 타입의 근섬유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표면 후방선은 인간 발달 초기에 유아의 머리를 굴곡 상태에서 들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출생 후 첫 1년 동안에는 직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발의 종아치는 발바닥에 대한 활시위 역할을 합니다. 종아치를 형성하는 족저 근막은 경직된 햄스트링, 요추 전만, 상부 경추에 영향을 미칩니다. 발 뒤꿈치에 형성되는 골극, 즉 힐스퍼는 발바닥 전족부로 달리면서 족저 근막 종골 부착점에 반복적인 긴장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에 형성될 수 있는데 이때 족저 근막염이 유발될 수 있고 감각신경 작용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골 근막은 골막에 붙어 뼈를 감쌉니다. 종골 근막은 아킬레스건으로 이어지고 아킬레스건은 오금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더 넓고 평평해집니다. 표면 후방선이 만성적으로 과경직되어 있으면 종골이 거거라 관절을 향해 활시일처럼 밀려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무릎과 골반이 전방으로 이동하고 체중이 앞발에 더 실리게 됩니다. 근막 경선 중 표면 후방선 상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층 근육인 척추 기립근은 천골 근막에서 시작해 후두골까지 이어지며 심층 근육은 극근, 다혈근, 반극근 등이 있습니다. 척추 기립근을 이완하려면 환자가 앉아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자 할 때 척추를 한마디씩 움직이도록 합니다. 이때 극돌기 사이가 제대로 벌어지지 않는 곳을 찾아 치료사가 등을 눌러주어야 하는데 환자는 발로 바닥에 안정되게 딛고 뒤로 밀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후두하근은 후두골, 환추, 축추 사이에 위치하며 머리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후두하근은 안구 움직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눈을 감고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안구를 좌우 상하로 움직이면 후두하근의 긴장도가 변합니다. 후두하근에는 대둔근과 비교해서 50배 가량 높은 밀도의 근방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두하근과 척추 근육은 골수원 감각을 4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눈과 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등 근육 긴장 패턴을 결정하며 목 이완은 견갑골 사이 요추, 고관절의 고질적 문제에 접근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과 머리의 움츠림은 공포 반응에서 비롯되는데 움츠림의 습관은 영구적인 자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뿌리 뽑기 쉽지
쉽지 않은데 알렉산더 테크닉 교사들은 오랜 시간을 투자해 결국 문제를 해결합니다. 표면 후방성과 관련된 움직임 치료 고려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인 신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앉거나 기립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굽히는 자세, 하향 직면 개자세, 어린이 자세 등은 흉요근막과 기립근을 스트레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 부위 신장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족배 굴곡은 발바닥과 종아리를 신장시킵니다. 두 번째로 촉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족저 근막은 발가락을 위로 당겨 신전시키면 선명히 부각됩니다. 햄스트링 근막은 무릎 굴곡과 고관절 신전에 저항을 줄 때 결절 부위에서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표면 후방선에서 척추 만곡에 대해 살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간 척추는 자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1년의 교차 반대 상쇄곡선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만곡은 태아 발달기 굴곡 자세가 성장 후에도 유지되며 두개골, 흉추, 천골미골 만곡, 발꿈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차 만곡은 생후 1년까지 경추와 요추, 발바닥 근육의 활성화로 인해 형성됩니다. 모든 2차 만곡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서 균형이 부족하면 인접한 2차 만곡의 보상 패턴이 나타납니다. 굴곡 자세나 과신전 자세는 성숙이 완료되지 않은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2차 만곡들 사이 적절한 균형은 초기 태아 곡선으로부터 그 후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을 취하며 발달하는 과정에서 완성되어 갑니다. 표면 전방선은 발등에서 시작해 골반 전면을 지나 목 전면에서 머리까지 이어지는 근막입니다. 표면 전방선은 중력선 앞으로 확장된 인체 골격 부위를 머리 위에서 들어올리는 인장 지지를 제공하며 부드럽고 예민한 신체 앞부분을 방어하고 복강 장기를 보호합니다. 여러 관절이 빠르고 강한 움직임을 돕기 위해 신속한 반응성을 가진 근섬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수기 치료 고려 사항으로는 표면 전방선과 표면 후방선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희상면에서의 움직임을 중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면 전방선의 전체 주행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발등에서는 5개의 건에서 시작하여 전경골근, 정강이를 타고 올라갑니다. 대퇴부에서는 주요 역할을 하는데 슬개골은 표면 전방선을 무릎 관절 중심축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무릎 신전 시 더 긴 지렛대가 되도록 합니다. 복부에서는 치골에서 시작해 추체근과 복직근이 위치하고 복직근 전면에 근막, 건막을 따라 올라갑니다. 복직근은 흉골근, 근막을 타고 올라가 흉쇄 유돌근까지 이어집니다. 목 부위에서 흉쇄 유돌근은 측두골, 위양돌기와 후 외측 모상 건막 위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표면 전방선이 팽팽하게 조여지면 몸통과 고관절이 구부러지고 하부 경추는 굴곡되며 상부 경추는 과신전되면서 거북목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표면 전방선은 발목 족배 굴곡, 무릎 신전, 몸통 고관절 굴곡 기능의 핵심이고 몸통 굴곡 자세, 과신전된 무릎, 전방 머리 자세는 표면 전방선의 과도한 수축 징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코브라 스트레칭을 통해 표면 전방선의 발가락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목에서 과신전이 발생하면 흉쇄 유돌근의 단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 수행 시 턱을 몸쪽으로 가볍게 당긴 상태를 유지하면서 뒷목을 길게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 전방선 중에서 슬개 하거는 경골 결절과 슬개골 사이에서 촉진할 수 있으며 ASIS로 모이는 봉공근과 TFL 사이에서는 대퇴 직근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면 전방선과 표면 후방선 사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군인 자세에서 표면 후방선은 짧게 고정되고 표면 전방선은 길게 고정됩니다. 햄스트링과 천골 주변 근육들이 단축되면 골반과 고관절이 전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때 고관절 전방 근육들은 뒤에서 미는 힘으로 인해 과긴장되고 팽팽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전면에 드러내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놀란 반응은 표면 전방선을 따라 단축 및 경직을 일으키며 깜짝 놀라거나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경추가 과신전되고 다리 경직, 몸통과 팔이 굴곡을 취하게 되곤 합니다. 호흡은 표면 전방선 단축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표면 전방선을 이완시켜주는 것은 편안한 호흡에 도움을 줍니다. 외측선은 몸의 앞뒤와 좌우 균형을 유지하는 자세 기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선은 다른 표면선들 간 힘을 조절하며 구조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몸통과 하지의 외부 안정화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외측선은 중심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좌우 지렛대로 작용합니다. 외측선은 발목, 무릎, 고관절의 외측 안정성을 제공하여 보행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측선을 구성하는 근육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발목에서는 장비골근과 단비골근이 외측선을 구성합니다. 대퇴부에서는 대퇴근막장근, 중둔근, 대둔근 상부섬유가 포함되고 장경인대는 유압으로 증폭되는 외측 광문과 함께 고관절과 무릎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고관절 외전근들은 보행 시 고관절 내전을 막는 데 사용됩니다. 장경인대 내전근 간 불균형은 내반슬이나 외반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경인대는 상당히 질기기 때문에 폼 롤러를 이용해서 스트레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몸통 측면에서 외늑강근은 후상방으로 주행하고 내늑강근은 전상방으로 주행하여 근막면이 바구니 엮는 것 같이 앞뒤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목 부위에서는 흉쇄 유돌근과 두판상근이 외측선으로 작용하며 두 근육 간 장력 균형은 머리 측면 지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외측선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골반의 기울어짐이나 내반슬, 외반슬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측선 전체의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외측선은 우리 몸의 좌우 균형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요한 근막경선입니다. 눈과 뇌가 중력의 수평을 맞추며 몸을 반사적으로 조절하는데 이는 외측선의 기능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측선은 보행의 초석이며 마치 물고기가 좌우로 헤엄치는 움직임처럼 인간 보행의 좌우 조절과 회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심부 외측선에는 요방형근과 사각근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몸통과 목의 외측 굴곡과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흉곽의 한쪽 끝에서는 요방형근이 당기고 다른 쪽 끝에서는 사각근이 당기며 이런 식으로 이 근육들은 호흡에 관여하게 됩니다. 특히 사각근은 하부 경추를 굴곡하고 상부 경추를 과신전하여 거북목 자세를 유도하는 근육이 되기도 합니다. 외측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문틀에 매달리거나 반달 스트레치나 삼각 자세를 통한 스트레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몸통을 뱀장어처럼 좌우로 느리게 흔드는 파동
움직임은 외측선을 통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수영과 비슷한 보행은 뇌를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움직임들입니다. 외측선의 바구니 역금은 스프링이나 충격 흡수체처럼 회전 운동을 조절하고 제어합니다. 흉곽이 한 방향으로 꼬일 때에는 위치 에너지가 저장되고 다른 방향으로 회전할 때에는 운동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나선선은 몸을 이중 나선처럼 감싸고 있는 복잡한 라인입니다. 나선선은 발 아치와 골반 각도를 연결하며 보행 시에는 효율적 무릎 움직임 경로를 결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움직임 기능으로는 몸의 비스듬한 나선 회전과 평면 회전을 조정하며 원심성 및 등척성 수축 시에는 몸통과 다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회전 붕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선선은 후두골 외측에서 하내측으로 내려가 경판상근과 합류합니다. 이는 대소능형근과 만나 심부의 전거근과 매우 강한 근막 연결을 가집니다. 전거근은 다시 외측 늑골의 부착점에서 외복사근과 강하게 이어지고 이 외복사근은 백선으로 섞이면서 반대쪽 내복사근 섬유로 이어집니다. 내복사근은 TFL과 ITB를 거쳐 전경골근으로 연결되며 전경골근은 제1설상골, 제1중족골 사이 관절 캡슐을 경유해 장비골근과 근막 쪽으로 연결됩니다. 전경골근과 장비골근은 발 아치 아래에서 마치 말의 등자처럼 작용하며 다리 뒤쪽에서는 비골근이 대퇴 이두근과 연결되며 좌골 천결인대, 천골 근막, 후천장 인대, 척추 기립근 근근막을 거쳐 후두골까지 이어집니다. 발이 회내되면 전경골근은 길게 늘어나고 비골근은 짧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때 전경골근을 강화해줘야 합니다. 발의 회내 혹은 회외처럼 불균형이 있는 경우 관련 근육의 근막을 조절하고 강화하여 균형을 회복하는 치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선선은 몸의 상부와 하부로 나누며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합니다. 상부 나선선은 후두골에서 시작해 반대쪽 견갑대와 골반의 ASIS까지 이어지며 상체의 회전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어 회전은 표면선들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코어 근육을 이완하기 전에 표면선을 먼저 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부 전거근은 대흉근 아래를 가로지릅니다. 이는 나선선을 따라 견갑골 사이를 지나 두개골에 이릅니다. 겉목 자세가 되면 흉골을 뒤로 당겨 가슴뼈를 팽팽하게 하고 호흡을 가로막습니다. 이때 머리를 뒤로 하여 바르게 세운 몸통 위에 위치시키고 전거근 근막대를 이완시키면 가슴 확장이 회복되면서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발 아치와 골반 경사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골반의 전방 경사와 후방 경사에 따라 발에서 등자를 형성하고 있는 경골근과 비골근이 장력이 달라지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부 나선선은 ASIS에서 무릎 바깥쪽을 지나 내측 발목 안쪽으로 주행합니다. 하부 나선선이 팽팽히 긴장하게 되면 무릎이 안쪽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국소 연부 조직 이완을 위해 애쓰기보다는 적절한 무릎 주행 회복을 위한 운동 치료를 선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가락 발은 거골과 3개의 중족 골두와 연결되어 하중이 실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뒤꿈치 발은 바깥쪽 2개의 발가락과 입방골 제4, 5 중족골로 구성되며 발 균형잡이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골근, 대퇴 이두근, 천결 인대를 경유해 천장관절과 연결되며 천장관절 안정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지선은 손을 사용하는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눈과 밀접하게 협응합니다. 상지선이 시작되는 어깨의 위치 이상은 갈비뼈, 목, 호흡 기능, 허리 등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견갑골 내측 회전이나 전방 경사는 흉곽 안정성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이것을 해결하려면 나선선과 심부 전방선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심부 전방 상지선은 소흉근, 쇄골 흉근 근막, 상완 이두근 단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근육의 단축은 견갑골 전방 경사와 구부정한 어깨를 유도하여 목과 머리 자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구부정한 어깨를 해결하기 위해 소흉근 스트레칭과 하부 승모근 강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상완 이두근 단두는 5회 돌기에서 요골까지 연결되고 이는 팔꿈치를 굴곡시키며 전환을 회외시킵니다. 표층에 있는 상완 이두근 치료보다 심층 단관절 근육 즉 상완근, 5회 완근 등을 치료할 때 자세 교정 효과가 더 좋습니다. 심부전방 상지선은 요골 골막을 따라 원위 경상돌기를 거쳐 엄지손가락까지 이어지는데 이는 엄지손가락을 안정화시킵니다. 엄지를 사용해서 압력을 가하는 도수 치료사들은 장시간 엄지의 압력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동안 심부 전방 상지선의 긴장 통합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긴장 통합을 적절히 인지하지 못하면 심부 전방 상지선은 결국 붕괴하게 되고 엄지손가락 기저부에 있는 안장 관절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표면 전방 상지선은 대흉근과 광배근이 상완골 전방에 부착되어 내측 상가와 손목 굴곡근으로 이어지며 손목 터널을 통과하여 손가락 바닥면으로 퍼집니다. 이는 테니스 타격과 같은 내전 및 신전 운동에 구동력을 제공하며 그립 시에는 심부 전방 상지선과 함께 손목과 손가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부 후방 상지선은 능형근과 극하근에서 대결절로 이어지는 경로와 후두골의 외측부 직근에서 견갑 거근과 극상근으로 연결되는 경로 그리고 견갑 하근에서 소결절로 이어지는 경로를 포함합니다. 또한 삼두근에서 척골을 거쳐 새끼손가락 쪽의 소지 구근으로 이어집니다. 유도 구르기를 할 때 심부 후방 상지선을 강하고 완전하며 둥글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 후방 상지선은 후두골과 경추, 흉추로부터 시작된 승모근이 삼각근으로 이어져 상완골 외측 상가로 연결되고 공통 신전근 건으로 이어지며 손가락까지 도달합니다. 마치 새의 날개 상단처럼 활공 시에는 표면 후방 상지선이 등척성 수축으로
근막으로 활성화합니다. 상완 부위에서 두 개의 표면선은 근막적이며 두 개의 심부선은 근육적입니다. 반면 전완 부위에서 두 개의 표면선이 근육적이고 두 개의 심부선은 근막적입니다. 손에서의 두 개의 표면선이 힘줄이며 두 개의 심부선은 무지구근과 소지구근입니다. 견갑골의 안정성은 장력 통합 디자인과 관련해서 견갑골 주위 연부조직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능선은 세 가지 형태로 몸통 표면을 가로질러 반대쪽 골반과 하지까지 상지선을 확장합니다. 첫 번째 선은 몸 앞부분을, 두 번째 선은 몸 뒷부분을 가로질러 X자 형태를 형성하며 세 번째 선은 어깨에서 같은 쪽 무릎 내측까지 주행합니다. 자세 기능으로는 앞쪽 치골 결합부와 뒤쪽 요천 결합부를 가로지르는 안정화 X를 형성하며 축구공을 찰 때 하지 작용 시 안정성과 반대 균형을 제공합니다. 보행 시에도 매 걸음마다 반대쪽 어깨와 골반 사이에 발생하는 상쇄 균형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방 기능선은 광배근에서 시작해 흉요추 근막에서 중심선을 가로질러 천골 근막을 지나 반대쪽 대둔근 하부 섬유로 이어지며 외측 광근으로 연결됩니다. 전방 기능선은 상완골 대흉근에서 시작해 소흉근을 포함하는 퇴흉골 근막이 복직근과 외복사근을 연결하는 복막과 근막 연속성을 형성하며 치골까지 지나가 반대쪽 장내전근 건으로 이어집니다. 움직이는 동안의 힘으로는 창투척이나 테니스 서브 시 후방 기능선과 전방 기능선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야구 투구 동작에서는 와인드업 시 후방 기능선이 수축하고 전방 기능선이 스트레칭되며 투구 자세에서는 전방 기능선이 수축하고 후방 기능선이 스트레칭됩니다. 심부 전방선은 인체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근근막 체계입니다. 이 선은 좌우 외측선 사이, 표면 전후방선 사이에 위치하고 나선선 기능선에 의해 격자처럼 감싸져 있으며 단순한 선이 아니라 3차원 공간을 형성합니다. 심부 전방선은 인체를 지지하고 복부와 골반강을 감싸며 호흡 확장과 가슴 안정화를 돕습니다. 또한 발의 내측 아치를 들어올리고 다리 각 분절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움직임 기능으로는 고관절 내전과 횡격막 호흡의 파동 운동에 관여하며 그 외 대부분의 움직임들도 심부 전방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이 선은 주로 지구력을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지근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깥쪽 표면 구조들이 골격에 좀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심부 전방선의 기능 구조는 즉각적이고 명백한 기능 소실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깥 근막선이 기능을 대체할 경우 부자연스럽고 긴장을 유발해 손상과 퇴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과 다리 부분에서는 후경골근, 장무지골근, 장지굴근 등이 발바닥 깊은 곳에서 시작하여 중족 골간 공간을 채우고 무지굴근 건은 종골 제거돌기와 거골 뒤를 지나며 보행 시 푸시오프 단계에서 내측 아치에 탄성 반동을 제공합니다. 허벅지의 하위 후방 경로에서는 수라근, 수라동맥, 무릎 관절 뒤쪽의 근막낭 외측이 내전근 결절에 부착됩니다. 내전근의 앞뒤로 강한 근막 벽이 형성되며 골반의 내폐쇄근과 항문 거근을 통해 골반 기저와 연결됩니다. 심부 전방선의 계속되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올리겠습니다. 심부 전방선에서 봉공근을 포함하는 대퇴 하위 전방 경로는 매우 중요한 경로입니다. 골반 앞쪽 대퇴 삼각부 내부에는 대퇴신경과 혈관, 림프절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퇴 삼각부는 내측에서 외측으로 치골근, 대유근건, 장골근이 촉진됩니다. 대퇴 삼각부에서 장골근은 요근 바로 외측에서 촉진되며 요근은 고관절 바로 전면을 지나 척추 앞에서 요추체와 횡돌기 사이 도랑을 채우면서 요추와 연결됩니다. 상부 요근은 고관절 굴곡근이자 요추 굴곡근으로 작용하고 하부 요근은 요추 신전근으로 작용합니다. 장골근은 골반의 단일관절 굴곡근으로 소전자에서 시작해 상외측으로 넓어지며 장골와의 모든 상부를 따라 부착합니다. 장골근을 덮고 있는 근막은 요방형근 근막으로 이어지며 이는 요추 횡돌기들과 12번째 늑골까지 올라갑니다. 흉요추 연결부에서 요추 상단이 근막적으로 횡돌기 각과 혼합되며 이 부위는 신체 위아래 연결, 호흡, 보행 결합, 소화, 배설 기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근 상단은 전방 종인대와 혼합되고 요근 횡격막 연결은 신장, 부신, 복강 신경총 바로 뒤에 있으면서 신체 지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부 전방선의 분지선은 두개골에서 시작해 전방 종인대를 타고 요추와 천골, 미골 전면까지 내려옵니다. 이들 근막은 치골, 미골근을 거쳐 방광 현수 인대에 근접하며 치골 결합까지 앞으로 주행합니다. 이들은 복직근, 방막 후면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미골이 늑골까지 이행하게 되는 셈이며 이들과 이어져 있는 배꼽은 내장과 연결됩니다. 복부 근육을 이완시킨 후 치골 후면으로 섬세하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은 골반 기저부가 약하거나 요실금이 있는 사람들의 톤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부 전방선의 상부 후방 경로는 요근과 요방형근에서 시작해 횡격막 돔과 폐 주변 흉막을 따라가며 목의 좌우 사각근으로 이어지고 전방 종인대를 따라 두장근, 경장근을 포함하며 후두골까지 이어집니다. 전사각근은 거북목 자세와 결합해 하부 경추 굴곡과 상부 경추 과신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흉쇄 유돌근, 후두하근, 전사각근의 이완 치료가 필요하며 두장근, 경장근은 목 과신전을 상쇄하는 유일한 근육으로 머리와 목의 적절한 배열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심부 전방선의 상부 중간 경로는 횡격막 중심건이 폐 벽측 흉막, 식도, 폐혈관 주변 조직을 포함하며 흉추 전면 전방 종인대와 결합해 내장 당김선을 형성합니다. 이 근막은 흉곽 입구에서
위에서 심부 전방 상지선으로 주행하는 신경혈관 다발을 따라갑니다. 폐흉막의 둥근 조직은 사각근 안쪽 면과 연관된 하위경추 횡돌기에 매달려 전방 종인대와 두장근과 접하게 됩니다. 심부 전방선의 상부 전방 경로는 횡격막 곡선을 따라 검상돌기 전면 부착점에서 흉행근 톱니 모양 판을 포함하며 늑연골 뒤 내흉 근막으로 확장되고 설골 하근을 통해 설골까지 올라가며 축두골과 연결됩니다. 축두근 근막은 두피 근막을 관상적으로 가로질러 주행합니다. 심부 전방선은 하지 안정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 자세에서 심부 전방선은 외측선과 상쇄 균형을 이루며 비골근의 단축 고정은 발목의 외반과 회내를 포함합니다. 무릎에서 심부 전방선과 외측선은 다리 양쪽에 활줄처럼 상쇄 균형을 이룹니다. 오다리는 정강이와 허벅지의 심부 전방선이 단축되고 장경인대와 비골근 같은 외측선은 길게 고정됩니다. X다리는 그 반대가 됩니다. 근막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묶어주는 섬유로서 세포들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초기 단세포 원핵 생물들이 공생적으로 결합해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유기체가 되었고 인간은 약 1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들이 협응하여 하나의 집합체를 형성합니다. 이 세포들은 접착성 단백질로 막을 서로 연결하며 결합조직은 세포 간 공간으로 침투해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견고한 틀을 만들고 세포 집단 조직화를 돕습니다. 인체 조직은 신경, 근육, 상피, 결합조직으로 분류됩니다. 모든 세포는 액틴을 함유하고 있어 내부 수축이 가능한데 특히 근육세포는 강력한 수축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상피 조직 세포들은 빠른 화학적 교환, 영양분 흡수, 호르몬, 효소, 사이토카인을 인체 유체 혼합물 속으로 분비하며 결합조직 세포들은 콜라겐을 분비해 인체의 뼈, 연골, 인대, 힘줄, 관절, 근막 등을 형성합니다. 근막은 다른 모든 것을 둘러싸고 유지하는 구조적 기지를 만들어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하고 유연한 물질입니다. 몸 전체 근막망은 인체 생리 현상을 정화하며 근막이 제공하는 환경은 수동 포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능동 과정입니다. 근막은 전체적으로 시작해 전체적으로 살아가며 전체적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근막은 역학적 환경을 없애버리면 모양 없는 덩어리가 되고 떼어낸 조직 양끝을 잡아당기면 다시 조직화된 형태를 취합니다. 근막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에서 뼈까지 밀도가 높은 곳에서 헐거운 곳까지 인체 내외부 모양 전체를 모두 보여주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막 시스템은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는 3차원 연속체로 지방조직, 신경외막, 관절 캡슐, 인대, 골막, 힘줄, 내장근막, 근내막, 근주막, 근외막 등의 요소를 통합합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장기, 근육, 뼈, 신경을 둘러싸고 이들을 서로 엮고 침투하여 신체의 기능적 구조를 부여합니다. 결합조직은 기계적 특성을 가지며 구조적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인체 모든 세포를 연결해서 각 세포 내부망을 몸 전체의 기계적 상태에 연결하며 이로 인해 주변 조직의 성장과 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포의 기질에서 섬유는 콜라겐, 엘라스틴, 레티큘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GAG와 프로테오글리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존물질은 접착성 섬유간 단백질로서 물과 결합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세포의 기질은 중력 스트레스를 분산시키고 인체 모양을 유지하며 인체 구석까지 확장되는 연속적이고 역동적인 초분자 망상 조직을 형성합니다. 콜라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막망은 소수성, 즉 젖을 수는 있지만 물을 흡수하지는 않는 부분이며 근막망에는 엘라스틴과 레티큘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망은 섬유 사이에 배열된 투명한 젤 형태의 기저물질과 혼합되어 놀라운 특성을 보입니다. 히알루론산, GAG 등의 기저물질은 세포 인접 환경을 구성하고 배사물질을 고르게 분포시키며 물과 결합해 면역 체계의 장벽을 형성하고 박테리아 확산을 강하게 저항합니다. 프로테오글리칸 젤은 세포를 서로 결합시키며 고정되거나 정지된 부위에서는 탈수되어 점성이 더 높아지고 더 젤처럼 변하며 이로 인해 고정된 부위는 대사산물과 독소의 저장소가 되곤 합니다. 결합조직에서 간질은 모든 근막면 사이에 존재하는 유체층으로서 우리 몸의 상하수도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 유체층에는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필수적인 통로들이 존재하며 암세포가 전이될 수 있는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근근막은 근육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존재하며 근육의 외형을 만들고 수축력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근막이 없는 근육은 직접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근근막 중 근내막은 각각의 긴 다의 근육세포를 직접 둘러싸는 근막으로 근섬유 주변에 양파망 같은 이중 격자 배열을 이루며 섬유들은 근섬유 방향에 대해 약 63도 각도를 이룹니다. 이 배열 덕분에 근육세포는 주변 근막의 제한 없이 효율적으로 수축하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주막은 근육 섬유 다발들 사이에 위치하며 근육 내에서 섬유 다발들이 서로 미끄러질 수 있게 합니다. 수분 부족이나 움직임 부족으로 끈적해지면 이 미끄러짐 기능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움직임 효율이 저하됩니다. 근외막은 근육 전체를 싸고 있는 가장 바깥층 근막으로 흔히 근막이라고 불리며 근육 모양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막은 근육 양끝에서 힘줄로 연결됩니다. 근간 근막 일명 퍼즈는 한 근육에서 인접 근육까지 옆으로 근근막 힘을 전달하는 강력한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점프 후 착지 충격은 발바닥 굴곡근에만 집중되지 않고 이 근간 근막을 통해 하체의 모든 조직으로 분산되어 훨씬 효율적으로 충격을 흡수합니다. 피부를 움직일 때 처음에는 쉽게 움직이다가 일정 범위에서 고정되면서 상당한 힘이 전달되듯이 근육 사이의 느슨한 결합 조직도 처음에는 쉽게 움직이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고정되어 힘줄처럼 충실하게 힘을 전달하게 됩니다. 탄력성이 뛰어난 진피가 피부를 보호하고 진피 아래에 있는 지방층은 느슨한 표층 근막에 둘러싸
둘러싸여 있습니다. 혀층 근막 아래에 있는 심층 근막은 얇지만 강한 섬유막으로서 몸 전체를 하나의 단일체로 형성해 지방을 유지하고 근육을 뼈에 단단히 감쌉니다. 탈수나 유착이 생기면 근막층 간 미끄러짐이 제한되어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근막은 세포와 세포 외 기질로 구성됩니다. 세포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섬유 아세포는 콜라겐 등을 생성하는 세포로 늙고 마모된 콜라겐은 청소하고 부하가 가해지는 곳에는 새로운 기질을 저장합니다. 섬유 아세포는 주변 기질, 즉 콜라겐 등의 배위자 결합으로 강력하게 붙어 있으며 세포 외 기질, 즉 콜라겐 등의 기계적 변화와 화학적 작용제에 따라 세포 유형과 기능이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부하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된 부하가 더 많은 근막 생성을 유도합니다. 섬유아세포는 돌기를 세포 외 기질로 확장하여 국소 조직을 모니터링하며 다른 섬유아세포와 접촉하기도 합니다. 세포 중에 두 번째로 근섬유아세포는 섬유아세포가 변환된 형태로 더 많은 액틴 섬유를 조직하여 큰 근막 시트를 능동적으로 수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허리 부분에 있는 이들의 수축력은 허리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상처 치유와 흉터 형성에도 활발히 관여합니다. 근섬유아세포의 만성적인 수축은 디피트렌 컨트랙처, 족저 표면 섬유종증, 어깨 유착성 낭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는 인대, 반월판, 힘줄, 캡슐 등에서도 나타나며 신체 활동이나 운동에 따라 밀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근섬유아세포는 신경 자극 없이 수축합니다. 이 세포는 지속적 기계적 장력이나 산화질소, 히스타민, 옥시토신 같은 물질에 의해 장기간 저에너지로 수축이 유도됩니다. 수축되는데 20에서 30분이 소요되며 1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호흡 패턴 장애나 정서적 고통, 산생성 음식 섭취로 인해 근막 전반에 뻣뻣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스트레스를 받은 특정 섬유아세포는 원시 근섬유아세포로 분화되어 더 많은 액틴 섬유를 생성하고 세포 표면 근처 국소 접착 분자에 연결됩니다. 말단 세포는 결합 조직의 끝에서 감시원과 청소부 역할을 하며 모든 종류의 국소 세포와 접촉하여 시스템 변화와 고장을 감지합니다. 이 세포는 항상성, 줄기세포 활동, 조직 복구, 항암 활동을 조율하는 광범위한 세포 간 정보 전송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막의 대부분은 섬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콜라겐은 인체에서 가장 흔한 단백질로 진피, 근막, 힘줄, 캡슐, 뼈 등 다양한 부위에서 발견됩니다. 콜라겐은 3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으며 결합 조직의 높은 인장 강도를 제공합니다. 콜라겐은 젖을 수는 있지만 물을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엘라스틴은 귀, 피부 등 큰 변형 탄력성이 요구되는 부위에 사용되며 레티큘린은 그물망 형태로서 미성수 콜라겐으로 배아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다가 성인이 되면 콜라겐으로 대체됩니다. 글리코사미노 글리칸 즉 GAG는 친수성으로서 물을 흡수하고 결합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히알루론산은 가장 강력한 GAG로서 프로테오 글리칸 고사리가 부착되는 줄기 구조를 형성합니다. GAG는 인체 내 악요 역할을 하며 GAG에 결합된 물을 결합물이라고 합니다. 결합된 물 분자가 일렬로 배열되어 근처의 물 분자를 액정 배열 즉 리퀴드 크리스탈로 구성합니다. 이러한 이온 배열은 박테리아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켈레톤 표본에서 얇고 딱딱한 부분은 칼슘염이며 콜라겐은 뼈를 표본으로 만들 때 제거됩니다. 살아있는 뼈는 콜라겐이 인장력과 전단력에 저항하고 미네랄이 압축력에 저항하면서 다양한 힘에 강하게 버팁니다. 콜라겐과 칼슘염 간 비율은 평생 동안 변합니다. 어린이 뼈는 콜라겐 비율이 높아 인장 탄력성이 높고 어른보다 덜 부러지며 시스템 반응이 빨라 회복 또한 빠릅니다. 반면 노인의 뼈는 콜라겐이 닳고 나빠져 있으며 미네랄 염 비율이 높아서 부러지기 쉽고 치유가 어렵습니다. 골절 치유를 위해 콜라겐 망이라는 섬유질 발판 위에 딱딱한 칼슘염이 틈을 메우면서 단단한 압박 지지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막은 인체의 활동과 부상 등 다양한 요구에 반응하여 스스로 재배열하고 재구성하며 역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합니다. 유전적으로 바이킹 타입은 북극 기후에 적응하면서 밀도가 높고 안정적이며 섬유 아세포가 더 많습니다. 사원 무이 타입은 열대 기후에 적응하면서 고도로 탄력적이고 섬유 아세포가 적고 유연성이 높아 덜 안정적입니다. 이들은 각각 선호하는 운동 방식이 다른데 서로의 훈련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막은 항상 젖어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탈수된 세포는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물을 흡수하지 않지만 항상 습한 환경 속에 존재합니다. 기저 물질인 점액성 젤은 물을 흡수합니다. 조직 내의 이온성 강한 액체 젤은 박테리아 성장과 확장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물은 정적 액체가 아니라 GAG와 같은 성분과 상호작용하여 물의 네 번째 단계라는 특정 배열을 형성합니다. 이 배열은 느리고 저부하 상황에서는 부드러운 미끄러짐을 가능하게 하고 빠르고 고부하 상황에서는 안정성과 최대 전달력을 제공합니다. 젤이 풍부한 환경 속의 물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GAG는 근근막과 모든 조직에 점성을 부여하며 물 분자들을 움직임에 저항하는 상태로 배열시켜 지속적 충격 흡수체 역할을 합니다. GAG는 간질물을 점성 있는 얇지만 연결된 젤리 형태로 결합하여 발로 강하게 착지할 때 힘이 발바닥에서 족근과 하태로 더 넓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밀도 히알루론산과 저밀도 콜라겐은 근막 구조들이 유체 환경 속에서 서로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움직이지 않는 부동 상태, 염증, 외상, 과부하 등은 미끄러짐을 감소시키며 요가, 워밍업, 근근막 스트레칭은 미끄러짐을 증가시킵니다. 수기요법과 움직임 테크닉은 특정 부위의 밀도를 낮추고 수분을 증가시켜 미끄러짐을 촉진합니다. 탄력성은 힘줄, 인대, 건막 등 순수한 콜라겐 배열 조직이 짧은 신장 범위 내에서 에너지를 일시 저장했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반동을 제공합니다. 세포 외 기질은 점성과 탄성
구성의 속성을 조합하여 율동적 운동에서 탄력적으로 튀어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점프 전 쪼그리고 앉거나 타격 전 라켓을 뒤로 빼는 등 준비 반대 움직임은 후속 노력을 더 부드럽게 하고 부상 가능성을 줄입니다. 맨발 달리기 선수는 후경골근의 등척성 수축을 유지하며 체중 수용 동안 근육 힘줄 단위가 스트레치되고 변형이 힘줄에 전달되어 근육 신장 단축보다 적은 비용으로 달리기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섬유화세포는 지속적으로 섬유 외 기질을 재형성합니다. 물질을 통과하는 물리적 스트레스는 분자 간 결합을 스트레칭시키며 이때 발생한 압전 전하를 섬유화세포가 읽고 세포 간 요소를 증가 혹은 감소시킵니다. 대퇴골두는 해면골로 만들어지며 자세와 사용법에 따라 골소주가 생성되면서 뼈의 재형성을 돕습니다. 조골세포는 새로운 뼈를 만들고 하골세포는 앞전으로 충전된 부위를 제외한 오래된 뼈를 제거합니다. 우주 비행사는 중력 부족으로 인해 뼈 밀도가 감소합니다. 월프의 법칙에 따라 압력은 뼈의 재형성을 요구하며 근육의 과도한 긴장은 과증식 골극을 형성하여 구조적 변화를 만듭니다. 이는 뼈 내부뿐 아니라 전체 세포 외 섬유망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하는 근막 구조를 긍정적으로 재형성하며 적절한 훈련을 하게 되면 근육세포의 수가 증가하여 근막을 적절하게 재형성할 수 있습니다. 탄력 반동은 무게 수용과 반동 사이에 1초가 걸리는데 이러한 탄력성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요가와 태극권 같은 슬로우 엑서사이즈는 인체 탄력성 향상을 위한 운동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근막을 길게 늘리는 것은 가동 범위 끝에서 천천히 움직이거나 매달려서 스트레칭 반사가 결국 사라지고 근육이 이완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게 스트레칭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근막을 늘리는 것은 근육이 이완된 후 최소 30에서 90초 가량 스트레칭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로프 운동, 캐틀벨, 파크로 등 근막 시스템 전체를 훈련하면 더 큰 협응이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부하와 리듬을 부여하는 것에 의해 근막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요가 아사나만 반복 훈련하는 것은 부하가 가해진 특정 근막 경로만 훈련하게 되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은 다른 상황에 접하면 부상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인대는 모든 각도에서 관절을 동적으로 안정화시키며 주변 근육과 동적 연속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각도의 움직임을 통해 훈련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의 회전율은 느리기 때문에 근막 훈련에는 적당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근막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려면 6에서 24개월이 필요합니다. 근육 벌크업을 너무 급하게 시키려다가 근건 연접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후 24시간이 지나면 콜라겐 순 손실이 발생하고 48시간 후에는 순 증가가, 72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다른 강력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홀리스틱 네트워크, 즉 전체적 망은 신경망, 유체망, 섬유줄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경망은 뇌와 척수, 뇌신경, 척수신경, 자율신경에서 작은 가지가 뻗어 인체의 모든 부위에 분포하게 됩니다. 이들은 순환계와 호흡기, 소화관의 열린 내강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존재합니다. 유체망은 혈관계와 림프액, 뇌척수액을 포함하며 머리카락, 연골, 무혈관 부위, 밀도 높은 뼈 부위를 제외하고 인체 모든 부분에 분포합니다. 섬유줄망은 자몽의 단단한 셀룰로스와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유연한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유질이 너무 조밀하거나 기저물질이 너무 탈수되어 점성이 높아지게 되면 영양분과 물 공급이 불충분해집니다. 수기 치료와 움직임 치료는 섬유질과 기저물질을 열어 영양분의 흐름과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국소 부위가 섬유나 악유로 인해 막히게 되면 이로 인해 울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홀리스틱 네트워크, 즉 전체적 망은 모두 튜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경망에서 뉴런은 단세포 관으로서 활동 전위를 통해 온오프로 코드화된 정보를 0.1에서 200m/s의 속도로 전달합니다. 모세혈관은 상피세포 벽으로 구성된 다세포 관으로서 체액을 매개로 매 1.5분마다 심장을 통과하는 속도로 화학 정보를 전달합니다. 근막망은 콜라겐 원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력, 압축력 등의 기계적 정보를 300m/s의 음속으로 전달합니다. 근막망을 잡아당기면 햄먹 모서리를 당기는 것처럼 장력이 전체 시스템에 전달됩니다. 이들 세 가지 시스템은 모두 밀접하게 얽혀 있어 상호작용하며 신경학적 소통과 섬유망의 기계적 소통, 그리고 이들을 작동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는 액체 화학 물질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망이 생각하는 것을 순환망에 알려주고 신경 펩티드와 호르몬 등은 순환계의 느낌에 대해 신경계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줍니다. 순환망은 단백질을 섬유망에 공급하고 섬유망은 순환망의 액체 흐름을 안내하며 신경계는 근육 톤을 변화시키는 운동신경을 섬유계로 전달합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가슴이 움푹 들어간 몸의 형태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치료를 위해 신경학적, 화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위에서 살펴본 홀리스틱 네트워크라는 공간의학적 측면은 자주 무시되곤 합니다.